시시때때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로부터 방공포로 석방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한의 각 수용소에 분산 수용된 북한 출신 방공포로들을 석방한 사건이 미국과 유엔군 측에 큰 충격이 되면서 온 세상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파선 주위에서 계속되는 쌍방 간의 교전과 휴전 협상이 지루하게 병행하게 되면서 양측 간에 떠오른 이슈는 포로 송환이었습니다. 포로 송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어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충돌한 이념에 의한 전쟁이었으며 유엔군 참전과 중공군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북한군 15만 명과 중공군 3만여 명 포함 약 18만 명의 적군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산포로와 방공포로로 구분이 되면서 공산포로들은 그 안에서 사상교육과 군사훈련까지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방공포로들에게 테러와 고문, 살해 등과 함께 회유 공작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산포로들은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 러트 미 육군 준장을 인질로 잡고 모든 포로들이 복성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며 많은 방공포로들이 그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공포로들은 거제도 밖에 다른 수용소로 배치되었고 휴전 협정을 계기로 유엔군은 포로들에게 제3국을 경유해 자유 선택에 따라 복성을 추진했으나 복성을 원치 않는 방공포로들은 강제 복성을 우려해 몸에 태극기 문신을 새기고 혈서를 써서 몸에 지니는 등 복성에 대한 반대 의사의 결기를 보였습니다. 공산군 포로 중 공산주의 국가에 송환된 것을 반대하는 방공포로의 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을 점령하면서 강제와 억압에 의해 입대한 남한 출신 북한군이 상당수에 이르렀고 공산화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북한과 중국 내에서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징집되어서 포로가 된 공산군들의 많은 수가 방공포로로 전향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군 일괄 북성에 대해 적극 반대하면서 모든 방공포로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송환되어야 한다며 그들이 공산군 측 위협에 노출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헌병사령부 주도로 미군과 유엔군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의해 방공포로 석방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군사작전권은 미군에 의해 통제를 받았으나 유독 헌병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포로수용소 통제와 감시는 유엔군 측에서 관할하였는데 한국군과 경찰은 방공포로들에게 탈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고 한국군이 뚫어놓은 수용소 전기 철조망을 통해 탈출을 시켰으며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전국에 골고루 분산되어 경찰과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방공포로 탈출 사건으로 5일간 탈출 도중 유엔군의 사격으로 60여 명이 살해되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우려한 미국 정부에서는 에버레디 플랜, 즉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국민들과 한국 군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하여 섣불리 제거하기는 힘들며 또한 반미주의자가 아닌 반공주의자로 자유민주 동맹국에 대한
이승만의 의지와 신념으로 인정하면서 제거에 대한 논의는 전격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그날 자다가 일어난 것은 그때가 유일하였다고 회고하였으며 영국의 처칠은 연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을 베었으며 이승만을 배신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승만을 즉각 구속하거나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비밀리에 미국 정부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댈러스는 등에 칼을 꽂는 짓이라고 비난했으며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대재앙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북성을 원치 않고 중립국 행을 희망한 일부 반공포로들은 인도군에 의해 유전선 비무장지대에 인계되어 공산군의 중립국 행 포기에 대한 설득 작업을 받게 되는데 설득이란 게 온갖 강압과 협박으로 위협하였으며 이를 두려워한 반공포로 일부가 영내에서 탈주를 시도하려다 감시 중인 인도군에 의해 사살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산군과 인도군의 회유에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반공포로들은 다시 유엔군에 인계되어 1954년 1월에 공식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북한 출신들은 남한 각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 출신들은 대부분 대만으로 갔으며 일부는 대만에 가지 않고 화교로 남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조를 지키며 본토로 들어간 중공군들은 영웅으로 대접 못 받고 전쟁에서 지고온 패자로 반동이라고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지혜는 미군 및 유엔군 지휘관으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메가더 장군과 워커 장군 등 주한 미군 장성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존경과 신뢰로 맺어져 한미 동맹의 견인차 역할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노령에도 전선을 시찰하면서 전쟁을 지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의 진정한 애국심과 보잘것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와 미국 명문대학을 나온 당대의 석학으로서 그가 지닌 지식은 어느 미군 장성보다 국제 정치 및 미국 역사에 해박하여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많은 미군 장성들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속 깊이 살아있었고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위험한 전선에서 목숨을 아랑곳 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나라와 국민을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던 위대한 애국자요 국가 지도자라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